자, 오늘의 맞수 한 판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시죠. 분식회계 의혹 때문에 주가가 며칠 동안 계속 하락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4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급락세를 탔죠. 최종 조치는 아무래도 심의를 한 이후에 금선위에서 의결해서 금융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만큼 주가가 계속 부담을 느꼈다가 이 김형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일까요? 아니면 많이 하락했다고 인식을 하는 것일까요? 맞수 한 판 오늘 해답을 내려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셀트리온 자주 하죠.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고요. 오늘 이 반등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유의미할까요? 아니면 정말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여쭤봤더니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너무 과도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 자, 김덕호 대표께서는 4년째 데자뷰다. 네. 기술적인 반등입니까? 아니면 유의미합니까? 오늘의 상승. 사실 오늘 이 상승폭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도 사실 유의미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분식 회계 이벤트가 지금 벌써 몇 년째 물거먹는 사골국 쪽에서 지금 사골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사실 부담스럽. 사골은 건강하기라도 하지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래서, 뭐 진만 빼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이 분식 회계를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선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계상으로 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이제 재고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조금 한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분식 회계 이벤트가 또 터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이벤트가 사실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이벤트일지언정 사실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주가의 영향이 사실 조금 덜 해야 되는데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 뭐 사실 단기적으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반짝하긴 했지만 지금 구조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지속적인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이벤트긴 하죠. 분식 회계가 자주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관련된 이벤트가 다시 계속적으로 좀 거론이 되는 거는 혹시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시장 자체가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았으면은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자체도 지금 많이 좀 짓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조금 얘기는 다른데 LG화학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도 이제 LG화학이 60만 원대 초반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도 저는 요거 반등 한번 좀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셀트리온도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적적으로 찍히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이 정말 잘 찍히는 회사가 사실 얼마나 되겠냐라고 본다라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을 정말 잘하고 있는 회사고 뭐 램시마, 허주마, 토룩시마 중에서 토룩시마는 조금 뭐 미국에 대한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지만 램시마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이제 특허약들이 기간이 만료되면서 또 뚫어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R&D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본업적으로는 굉장히 좀 튼튼한 회사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주가에 좀 폭락이 나올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뭐 다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뭐 지금 이제 약간의 매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뭐 이제 조금 더 이 추세가 변환이 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방향으로 사실 방향성을 잡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 조금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조금씩 정말 분할로 뭐 매달 뭐 조금 한두 주식이라도 좀 모아가시면서 좀 끌고 가보시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본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충분히 좀 방향성이 텅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좀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 셀트리온 회계 문제는 분식이 아니다. 과실 결론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공매도 물량이 늘 많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를 때마다 누르고 오를 때마다 눌러서 암 걸리는 주식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해서 늘 좀 그쵸,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아무래도 공매도에서 피해 갈 수가 없죠. 특히나 바이오 업종이니까. 그런데 사실 공매도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러한 흐름들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더 좋아져서 뭐 매출이 증대가 되는 이런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타날 수 있고, 공매도가 많다라는 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추가로 쇼커버링이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올라갈 있다. 수도 있는 기회인데, 사실 그때쯤 되면은 뭐 당일성 당일 단타 정도밖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렇게 뒤늦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사실 뭐 당장 쓰러질 정도로 어렵거나 실적이 안 알겠습니다. 찍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공매도 부분은 당연히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점진적으로 모아 간다라면은 충분한 물량과 또 매수 단가를 일정 부분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계속 논리를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24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는 하창한 본부장의 의견이시고, 4년째 대자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김덕호 대표께서는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를 좀 제시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이제 손절가액은 15만 원까지 이제 악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방송에서 초점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 관련된 부분들, 특히 어떤 이제 허즈마든가 램시마 부분들이 실적 개선세가 그만큼 주가를 추격해야 된다, 이런 네.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증권가들이 내놓은 목표가를 달성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좀 다시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살짝 유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제 전일 이렇게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 오늘은 조금 매수세가 조금 약해진 편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그 분식회계 논란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셨던 분이라면은 마냥 방송을 보고 누가 얼마 간다더라 이렇게 투자하기보다는 분식회계 논란 다 알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쯤 터질 폭탄이냐, 이 얘기가 항상 나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감리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증선위에서는 실제 이 부분들이 상장에 과연 문제가 될 정도로 타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나오는 건데, 원래 이 부분들이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되면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이때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었던 기업 중 하나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과거 이제 거래 정지 관련된 부분들의 논란이 나오자마자 이때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018년도 말에 똑같이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종목 자체를 대응하실 때는 결국 이제 투자자분들의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실탄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풀매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극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겁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 그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분할매를 하시는 게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 분의 의견은 모두 지금 신규 매수 괜찮다는 의견은 일치하시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4분기 실적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 부분들에서의 그 회복세가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부분들도 지난 1주, 2주 전에 어떤 그 주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좀 저렴해진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나 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일단 20만 원에서 24만 원까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는 것에 입을 모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년째 이 분식회계 이슈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좀 하루빨리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어갑니다. 자, 저희 오늘 메리츠 화제를 좀 보려고 해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누구시니?
이 핵심 계열사로 부각이 돼서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메리츠 화재가 정말 가장 효자 노릇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룹 안에서 단연코 돋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도대체 얼마까지 오르겠습니까? 두 분께 여쭤봤더니 메리츠 화재 목표가를 저희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5만 5천 원을 꼽아주셨고요. 김덕호 대표께서는 5만 1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종목을 가지고 소리 없이 강하다는 그렇죠. 네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뭐 네. 자연스럽게 금융주 그리고 화재, 뭐 보험 이런 쪽이 좀 관심을 갖게 되던 상황이었고 특히나 화재나 이제 보험 쪽이 좀 강한 흐름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메리츠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 쪽을 맞습니다. 거의 1년 정도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고 네. 그 1년 동안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런 공시만 10개 정도가 나온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참 기특해요. 자사주 매입하고 그렇죠. 자사주 소각까지 해서 우리 그렇죠. 주주들에게 환원해주는 이 정책 너무나 칭찬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소각까지 이어지기는 또 쉽지가 않은데 예. 뭐 소각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소각은 정말 이제 주주 환원에 정말 좀 좋은 칭찬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주주들에게 그렇죠. 환원해주는 네. 회사들,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통 주식 수도 줄게 되고 예. 이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수 곱하기 이제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이 되다 보니까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지속적인 전략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사실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은에서도 좀 진행을 한 바가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좀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22년에 대한 업황 자체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코로나나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뭐 재계약률이라든지 뭐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뭐 수익성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좀 게끔 업황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번 배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한번 출렁거린 거는 있기는 한데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점진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자꾸 줄어드는 구조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품절주 쪽으로 점점 이제 향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도하고 싶은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점점 가파르게 좀 급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을 조금 더 열어놓고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건 칭찬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그렇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주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칭찬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메리츠 화재의 상승 추세가 왜 나오고 있는지 두 분께 여쭤보고 네, 다시 답을 이어가도록 하죠. 저희 김덕호 대표께서는 자회사의 시너지를 꼽아주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도 주주 가치를 강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네, 주주 가치 강화 전략에 대해서 한참 칭찬을 해드렸으니까 그렇다면 회사는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익도 그룹 내에서 참 잘 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금리 인상기가 되면은 금융주들, 보험주들이 들썩들썩 할 수 있기 마련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은행주가 되겠죠. 당장의 어떤 예대 마진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커지는데 그럼 보험주는 왜 올라가냐라는 부분들이 또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관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 상품들이 또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보험 상품 가입하면서 뭔가 경기가 좀 잠깐 힘들 때 보험 상품에서 대출을 받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시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기가 되면은 그간의 어떤 손실폭들을 다시 이제 그 예대 마진을 또 충당을 하는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실손보험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 중에서 과거에 1, 2세대 실손들이 워낙 그 갱신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경우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금이 굉장히 적죠. 실제로 보상이 100%까지 지급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그간 손해보험사한테는 굉장히 큰 악재였는데 오늘 이제 보험사들의 그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험사들 이제 사야 된다 얘기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메리츠 화재만 간 이유가 또 무엇이 있겠느냐,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상기 시즌이 되면은 결국 이제 금융 지주사들에 대한 그 움직임들을 잘 보셨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금융 지주사들의 특징은 지금 과거의 은행권 사업, 그러니까 예대 마진으로만 먹고 사는 그 사업 부분이 강화가 된 것이 아니라 비은행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은행이라고 하면 투자만 있구나. 그러다 보니 증권 업종들을 또 공격적으로 매수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만 예. 실제 은행을 운영하는 어떤 대형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RBC 비율, 즉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충당을 해놔야 되는 그 자기 자본력을 높여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장기 자산으로 잡히는 보험 자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금융지주사들이 사업을 탄력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사들 인수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일 회사로서 이렇게 지금 삼성화재라든가 아니면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이런 종목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순이익이 올라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어떤 그 금융지주사와의 어떤 그 협업 부분이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또 실적 부분들이 연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단기 순이익면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부분을 강조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올해 초반부터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손해보험하면은 이제 삼성화재를 또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코로나 사태, 오미크론 사태가 확장될 것이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좀처럼 주가가 지금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 11월 이제 전에 이제 10월 말쯤부터 해서 다시 지금 차츰 이제 단계를 높여간다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제 보험사들이 배당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떤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가 나왔을 때 실적이 견인되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올해 조금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 메리츠 화재를 비롯해서 손해보험사를 좀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예. 우선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의 보험 시장의 회복 수요가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분기별로 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 회복 속도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기 정상화, 즉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확장적으로 됐을 때 방역 패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협소해졌을 때 비로소 국민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보험 시장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1분기 내에서의 어떤 급격한 변화로 바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꾸준하게 보유한 입장에서는 조금 기대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 메리츠 화재가 최근에 계속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어머님이 누구시니라는 보고서로 호평을 내서 마스 한판 두 번째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이어갈까요? 자, 그동안 좀 쉬어갔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반갑게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을 대표 주식으로 꼽겠습니다. 메타버스에 NFT까지 결합한 그런 대표 주식. 주가 랠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서울옥션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숨고르기다. 김덕호 대표께서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자. 수익이 난 분들이라면 이제 수익을 확정 짓고 가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숨 고르기. 네. 숨만 고르고. 이렇게 다시 관심 가져볼까요? 아니면 네. 뭐 이제 관심을 저는 네.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메타버스랑 NFT 쪽은 물론 이제 뭐 현실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되느냐 마느냐 이 얘기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 시장에 이제 대기업들이 대거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되지 않는 시장엔 돈을 투자를 하지 않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의 그런 크기는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 이제 NFT 주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갤럭시 하모니트리가 처음 급등 나왔을 때 똑같은 발언으로 조금 이제 끌고 가보자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쨌든 NFT랑 메타버스 쪽은 특히나 이제 NFT 쪽은 사람의 소유욕을 좀 건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메타버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산업들이 굉장히 레드오션에 다 빠져 있는데 이런 새로운 가상 공간에서 이제 신규적으로 블루오션으로 좀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이키라든지 뭐 명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일부 게임 안에 이제 신제품 같이 출시하면서 수익을 또 창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확장성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업종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NFT랑 메타버스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술품 쪽이고 이쪽도 사실 NFT 쪽으로는 굉장히 좀 판매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가 대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그 순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K옥션이 또 이번에 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또 이제 약간은 좀 부각될 것이다. 분산이 분산될 거다. 그렇죠. 이제 서울옥션은 어느 정도 주가가 이미 한 번 움직였으니까 예. K옥션 쪽이 상장되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방향성을 좀 갖지 않을까. K옥션이 예상 외로 더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울옥션도 좀 같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K옥션이 상장이 됐는데 크게 이제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서울옥션 쪽에도 살짝은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두 분께 뭘 살지 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만약에 NFT나 메타버스 관련 주식을 산다면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위지익 스튜디오를 주셨고 네, 저희 김덕호 대표께서는 네오위즈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NFT,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들 이야기를 해서 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 만큼 매일매일 시세를 봤을 때 그동안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오늘 관련 주식이 일제히 양봉을 그리면서 1에서 2%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럼 이건 이 관련 테마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단기 바닥 찍고 다시 또 동시에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져서 네.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또 단기적으로 또 그동안 많이 빠진 거 마무리 짓고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NFT 관련 부분 말씀드리면 항상 많이 나오는 종목이 이제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그 관련된 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P2E라고 하죠. 이제 게임을 즐기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후발로 이제 탑승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가 손실이 좀 많이 났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P2E 부분이 어디서 문제가 나왔냐면 실제로 이 안에서 게임 안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코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그 코인을 벌기 위해서 일했던 어떤 최저 시급하고 해외의 어떤 동남아 지역이나 베트남 지역에서 이 게임을 플레이해서 받았던 시급하고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즉 시급이 작은 나라일수록 어떤 그 똑같은 게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가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 환율 부분 고려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부분이고 미르포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그 상승 추세가 너무 과감하게 나오다 보니까 신작 기대감이 또 마찬가지로 실적을 조금 부진하게 나온 순간에는 또 타격세가 연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패닉셀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네오위즈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도 지난 5년 동안의 어떤 매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자체로는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그 추세와 연계된 것이 주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잘 잡아가시면은 그래도 어떤 무임승차로 어떤 큰 불안 없이도 충분하게 어떤 주가 상승을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동반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바로 HDC 산업개발입니다. 오늘 주가가 10% 넘게 빠지면서 16,800원 기록하면서 지금 음봉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인 것은 영업정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 광주 사고 이후로 30% 넘게 빠졌습니다만 당분간은 정상적인 경영이 상당 기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주가의 바닥도 예측하기 어렵겠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HDC와 HDC 현대산업개발에 직접 투자한 우리 주주들뿐만 아니라 ETF나 관련 펀드에 투자한 분들도 지금 피해가 막심합니다. 저도 하나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 상품에 투자한 펀드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마음과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대표님 웃음이 나오십니까? 네.
이게 참 예. 저희도 이제 항상 그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예. 종목들의 악재를 예상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쥐고 있는 분들도 참 난감하기만 하고 오히려 이제 또 종목을 또 이제 앞으로 또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악재가 극복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또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번에 HTC 산업개발 같은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어떤 그 전례들이 또 있었습니다. 과거 이제 건물 철거 때 당시에 이제 그 문제가 파장이 커지면서 이번에 어떤 인력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적을 너무 극단적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비용을 많이 붙잡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붙잡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 인원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장 지기 인원들을 많이 감축한다든지 아니면 외주를 주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건물 외벽이 이제 무너지는 그 사건이 나왔을 때 실무 조사를 해보니까 인력 감축 부분들이 너무 많이 크게 지적이 됐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폭이 많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을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계속 이 개선세가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된다. 뭔가 인력을 강하게 뭔가 모집을 해야겠다 하면은 실적이 또 다시 좀 부분적으로 하회할 수밖에 없고 예. 오히려 현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자니 당장의 어떤 거래 정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산업 자체에 대해서 수주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고 이 부분들이 커지다는 거죠. 예. 이번에 아이파크도 마찬가지로 실제 거주자들이 뭐 20% 이상이 나는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미 어떤 심리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포가 너무 커져 있는 건 분명하고 예. 실적과의 어떤 괴리 부분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나 조금 지분을 조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이 손해가 불가피하지만 지금이라도 털고 나오시는 것이 소위 말해서 손절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 하창 본부장님 좀 짧게 얘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정부 쪽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토부라든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을 했을 때는 투매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흐름증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다시 재진입하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일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편입을 다른 데로 빠르게 예. 좀 하시는 방향으로 왜냐면 이게 단기 악재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가시가 된다거나 그리고 지금 이런 이제 뭐 사태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신뢰도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뭐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회사의 내용도 어떤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또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시죠. 자, 맞수 한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